사랑하는 900만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 조희영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구의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 한강경찰대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은 한강 인근과 한강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상레저 시설을 확충한다던가 서울항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께 어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그와 연관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신경 써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예산 심의를 하다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자치경찰 제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강경찰대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소형선 한 대 교체 비용 겨우 3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한강순찰대는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모든 순찰정이 내구 연한인 7, 8년을 초과해 노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순찰정은 선체 영식이 만 13년, 15년을 경과하기도 했고요. 실제 순찰정의 노후화로 시동 꺼짐이라든지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기에 앞서 당장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들 챙겨본 적이 있고요. 의회의 노력으로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10억이 증액된 13억 원이 편성되어 중형선 순찰정 2정과 국비 조금을 합쳐 계류장 하나를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원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시 특별시가 사용하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억이라는 돈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관련 부서에 제출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게 제출한 예상이 약 770억에 달합니다. 이것에 견주어 보아도 1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담당관님, 또 여러 각종 부처의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께 직접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채원 참사 이후에 시정질문에서 안전이란 단어 붙은 예산만 안전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좀 들여다보고 견제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자고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시장님처럼 한강에 좀 진심이 된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좀 더 진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강경찰대 열악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장께서 이런 한강경찰대 처우 개선에 관심을 좀 가질까, 안전 문제를 좀 같이 깊이 고민할 수는 없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떠올린 방법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좀 알려보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길래요. 시장께서 지난 4월 이 기사를 보시고 장부 노후화 문제 등 심층 취재한 기사 봤다. 한강경찰대가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의식은 못했다고 하시면서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더라고요. 만나보시니 좀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저 기사가 박 의원님 작품이셨군요. 네. 전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기회가 됐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열악한 환경인지를 알게 돼서 그 자리에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전 좀 만나보셨다길래 굉장히 기뻤고요. 우선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강경찰대 어떤 걸 좀 약속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센터가 4군데 있고 또 계류장이 있고 순찰정이 있는데 위급 상황에서 출동해야 되는 그 순찰정, 그게 굉장히 노후됐다 그래서 일단 올해 1개 정도를 바꾸는 걸로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5개년 계획을 개입니다. 네. 2개요. 네. 2개 정도가 예정돼 있어서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4개 6종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그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계류장도 너무 오래됐다,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환복이나 휴식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거기도 좀 보강을 해주기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또 부양식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은 범람을 자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컨테이너들을 이제 짐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 컨테이너 따로 막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걸 여쭤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파악하시기에 그러면 작년에 왜 소형정 한 대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사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산을 짜던 작년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좀 순찰정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현 순찰정 2대를 바꿔달라고 10억을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3억으로 삭감을 했고, 다시 또 9월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7억이라도 좀 증액을 해달라 했는데 여전히 3억으로 확정돼서 의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약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자치경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실질적인 권한은 넘어오지 않고 부담만 넘어온 셈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또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서울시가 넘겨받으려면 권한과 책임을 같이 넘겨받아야 되는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넘겨받은 형국이 돼서 아마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갈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서울 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물이니만큼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한강경찰대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일선에 있는 순찰대와는 조금 다르게 오롯이 자치경찰 사무 개념으로 업무를 하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날 핵무장과 관련한 박강산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관련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주변에 여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핵무장에 대해서 저는 좀 시장님과 입장이 다르지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도 말씀 주셨어요. 그레이트 한강이 아직 개념화하는 과정이라서 이 점도 함께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울항 때문에 그런데요. 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정책을 봐도 대한민국은 좀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 두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드라든지 여러 군사적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관광 산업을 보복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시겠죠?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노선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울항이 비전이 먼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안정적으로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진행되는 서울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좀 해당 내용을 고려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슨 취지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이 제 기억에 2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연안 해안을 운행하는 배편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착장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조건부인가요? 조건부라기보다는 그 활성화 정도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중국 연안에, 중국 동부 연안의 도시들까지 왕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한강의 활용이, 특히 배편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하는 건 뭐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난 임기 때부터, 10년 전 임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후임 시장님 시절에 또
후임 시장님도 그걸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워낙 강경한 반대 입장 때문에 주춤했다가 이제 결국은 취소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만큼 어느 시장이라도 꼭 뭐 제가 한강의 진심이라서가 아니라 전임 시장님도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강의 해상 이용은 하상 이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하는 걸 전제로 순차적으로 활용도를 높여간다. 뭐 그것이 큰 골격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광객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있는 만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해외 출장에 대해서 시장님 해외 출장에 대해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런던 템즈강을 가서 살펴보신 다음에 한강 공돌라는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보면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그래도 해외 출장을 가셔서 그냥 홍보성으로 가서 발표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것들을 좀 실제로 직접 보시고 많이 열린 마음으로 사업도 좀 바꿔 나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울항의 경우도 아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제 올해 용역이 실리는 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업 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쪽지를 갖고 보니까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네요. 네, 저도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의도 네. 선착장, 두 번째 국내항, 세 번째 국제항 네, 이렇게 돼 지적을 있는데 드리려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네.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건 결과가 혹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글쎄요, 재검토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네. 네. 그 말씀 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국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파이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께서 보시기에 서울은 좀 지난 한강 르네상스를 처음 기획할 때 서울과 15년이 지난 서울은 좀 상당히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변화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레이트 한강 추진하면서는 좀 다시 2.0이라고 가져오셨는데요.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보완하고자 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원래 2.0을 하게 되면 이제 1.0을 할 때의 시행착오를 반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1.0을 할 때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연성 회복, 그다음에 시설물 증설을 통한 한강 이용 증대, 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목표는 거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그 성과가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물 종 다양성이 매우 확대가 됐고요. 보기 어려웠던 수달이 여의도 색강을 넘어서서 지금 중랑천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고요. 당시에 환경단체의 실무 대표로서 한강 르네상스를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지금 여의도 색강 생태계에서 거의 생업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강 전 연안, 그러니까 한 46km 정도에 이르는 곳이 전부 자연용 호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고요. 지금 한강을 즐기고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당시에 그 열악했던 삭막했던 한강변을 기억조차 못하십니다. 지금 매우 녹지 공간이 풍성해졌고요. 그래서 2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거야말로 더욱더 풍성하게 생물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늘어난 속도만큼은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 1기 해가지고 수백만 그루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또 그만큼 늘릴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첫째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보도와 자전거 길을 분리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왜 분리하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부족해서 길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는 뭐 너무 붐빌 정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변에 주말이면은 20-3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정도가 돼서 여긴 분명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68억 중에 아마 절반 가까운 24억이 접근성 개선 사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한강에 가고자 하시는데 너무 붐벼서 못 가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강 뭐 르네상스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증설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이용을 증대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는 찬성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증설 문제였을 텐데요. 지금도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접근성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크게 뭐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런던 테임즈강을 경험하고 곤돌라에 대해서 신중해 주신 그 예를 드셨는데 또 한 가지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 네. 그때 함께 갔던 언론인 여러분들 24분이 2대의 그 캐빈에 나눠 타고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열광적인 반응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회의적인 상태에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타보시고 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이 리액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2 세종문화회관 사업이나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런던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냥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잘 만들어진 문화시설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의 LFP를 방문하고 나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올라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신 소수의 시민들은 안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거의 99%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밖에서 그 경관이나 그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컨셉은 이번 출장 이후에 바뀌어서 계획에 반영된 개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투자는 정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나중에 서울을 먹여 살리는 든든한 미천이 된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시고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링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정말 그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개발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 가실 때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가시기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실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든 오세훈 시장의 여러 홍보 이야기든 들을 때마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15년 전 대한민국에 비해서 선도 국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전달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홍보 방식에 불만이 많다는 점은요. 우리가 이미 외국에서 한국을 보기 위해 오는 선도 국가 대한민국인데 맨날 외국에 가셔서 보고 나서 야 역시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걸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서울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번 이번에도 아마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이 반복된 이태원 때 그때 나가셔서 서울항도 하셨는데 나가셔서 맨날 보고 원래 준비됐던 것들 보도자료 뿌리시는 이런 방식 좀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거는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왜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한 만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전혀 없는 계획을 나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충분히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절반 정도 숙성된 사업을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걸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그 함부르크 하펜시티를 갔을 때의 일인데 거기는 하펜시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항구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한강본부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민투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녀와서 달라진 건 이번에 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법인화를 해서 하시겠다는. SH공사에도 이 유사한 조직을 만들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가서 보면서 계획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뭐 출장하는 목적이 몇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한 가지만 보시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신다면 그건 전 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최소화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시게 된 모양인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한 3번 반복되고 나니 확신이 들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해외 출장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수변도시라든지 템즈강 갔다 오셨는데 여러 강을 이용한 교통수단도 타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한강은 주말에 한 20-30명씩 몰려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을 이용하는 템즈강도 그 정도로 이용하겠지요, 아마. 그때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 개념으로서 경찰이나 소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고 오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강변의 안전 시스템이나 소방 시스템을 방문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강 경찰대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면담으로 충분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획에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좀 갔다 오시면서 이 점도 보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말씀대로 대한민국 안에 수변 공간을 활용한 도시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것을 보러 가신 김에 이런 것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강경찰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언급은 안 하시지만 한강 다리에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의 맞습니다. 구조 작업인데요. 그 점에 초점을 맞춘 투자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계속 안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건 지금 한 20-30분째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올 3월에 발표하신 기자 설명의 영상을 쭉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기자 설명의 발표 슬라이드에 안전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한강을 선택한 것 이외에 그동안에 한강에서 안전이 특별히 문제가 된 사례는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재작년에 그 한강변에서 심야에 아마 음주를 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CCTV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종류의 여론이 일어났던 건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을 하는 게 없는데요.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동해서 한강에 좀 더 한강 수변을 이용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수상 프로그램, 페리 이런 것들 얘기하시니까요. 그럴 때는 마치 해경처럼 그만큼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라도 좀 저는 그래서 아예 한강 프로젝트에 사람이 이렇게 한강 자체를 이용하니 이에 관련된 안전도 그레이트 한강의 일부로서 5개년 계획에 넣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좀 더 한강을 즐기도록 하는 일은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항이라던가 서울림과 같은 랜드마크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자본이 투입되고 또 쉽게 철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울 만큼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예측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안인 만큼 이번에 조직도 새로 만들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야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장도 이어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한강에 큰 변화를 꿈꾸는 오세훈 시장께서 증명하셔야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사랑하는 이웃이 살고 있는 강북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요, 이름에 강자가 붙은 자치구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와는 달리 한강을 접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에 좀 멀어져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강남에 강남구가 따로 있듯이 강북권에 강북구가 따로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 지역구가 강북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북서울 꿈의 숲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 공무원께서도 잘 앞에 강북구라고 들어놓고도 성북구라고 하셨죠? 도봉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막내격인데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구되고 나서 도봉구에서 또 노원구가 분구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도원구에서 신설된 자치구가 강북구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30살도 안 된 신생 자치구입니다. 95년에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 각종 계획들에서 심지어는 지역균형 발전 계획에서도 동북권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전히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오세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내 지역 불균형 해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강북구 홀대론이라고 제목을 붙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박탈감을 느끼시는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말 억울한 표현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 성장기가 사실 성북구, 강북구 이론인데 제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홀대까지 가겠습니까? 사실 강북구나 이런 자치구들의 한계는 주거지역 위주로 짜였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상업지역을 활성화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늘 빈발하는데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강북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상업지역이 부족하니까 세수도 적고 세수가 적다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까 이제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4가지로 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재원을 확보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1기 시장직을 수행할 때 어떤 시장도 관심을 가지 않았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관철시켰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세수가 많은 몇몇 자치구의 재원을 띄어다가 세수가 적은 가장 열악한 강북구 같은 곳에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돈에 교부금에 산식을 바꾸어서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많이 내려가도록 공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시장들이 이 교부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예 산식을 바꾸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강북구와 같은 어려운 자치구로 가도록 아예 제도를 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강북구 홀대론을 보면서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의 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별로 주거 격차가 큽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활발히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거 격차를 줄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 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이신설선이 맨 먼저 개통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저의 노력이 상당히 가미된 작품입니다.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해서 적자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교통복지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도는 아니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비강남 지역에 강남의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비강남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물론 교육격차 서울 런에 대해서는 저하고 또 입장이 다르신데 여기서 오늘 제가 길게 또 얘기를 하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말씀 주신 대로 서울런을 제외하고는 다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이뤄놓은 것들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5년이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또 새로운 오세훈 시장의 강북구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보로 30분 내 모든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겠다는 제안도 하셨고, 근데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통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공공의료시설에까지 굉장히 많은 시비 투입 사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은 자체 재원으로라도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대부분 이런 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아예 될 돈이 없는데 큰 사업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낙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용역 같은 걸 진행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약한 지역은 애초에 사업 투자나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엔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결론이 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번에 경제성 얘기하시면서 경전철 어딘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강북시립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거기 말고 좀 접근성 좀 노원이나 도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기존 인프라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런 타당성 용역제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아까 특교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당성 용역 제도도 기준도 개선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빈 사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좀 정책적 대안이 있으실까요? 동의하고요. 네. 안 그래도 그 예타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마침 적절한 시점에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의원님 주신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예타제도도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 전체 전국의 지역 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내 격차도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균형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서 이제 한 1,500억 정도 이제 매해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제2세종문화회관 얘기도 하셨지만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드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연차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기조실에 통해서 매번 사업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정말 역점을 두어서 살림이 어려운 자치구에 도움을 좀 주는 제도를 마련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고민을 해야겠네요. 네, 이참에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네.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북구 홀대론에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는데요. 아까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나 서울특별시 균형 발전을 보더라도 동북권 내에는 사실 도봉구와 노원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미아 저 써 있는 게 미아 사거리역을 뜻하는데요. 그 위쪽으로 전부 강북구인데 횡하죠. 그래서 저는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심지어는
제가 미아 주역 중심을 확대하고 육성하겠다는 2040 계획이 나온 지 1년이 넘어서 그럼 뭐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라고 부처에 문의를 했더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미아 지역 중심 사업이나 추진 뭐 실적 같은 게 시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미아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강북구 지역 발전 실현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하는 게 소관 부서의 보고고요. 이것을 실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북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외에 상업, 업무, 생활 SOC 등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 확대토록 하겠다 하는 게 소관 부서의 의지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것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고도지구에 대해서 합리적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좀 새나가서 조금 미리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정리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뭐 북한산이라던가 고도 제한 지구도 많지만 제 지역구는 사실 산보다는 저는 미아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세권 관련해서 개발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강북구가 강자는 붙었는데 한강에 안 껴서 이렇다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구상을 내놓고 국가적인 공원 조성 약속을 하셨는데요. 정원도 뭐 문화시설도 특정 수준 이상이 유지를 되려면 관리 비용도 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인력도 투자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이번에 정원도시 서울의 모델로 자꾸 호무형이 되는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원박람회를 북서울 꿈에서 해서 오셨었죠? 어떠셨습니까? 예. 매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은데요. 동북권뿐 아니라 제가 북서울 꿈의 숲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지역 주민을 주로 거기 많이 만나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송중동과 번삼동 사이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어서 전 제 나름대로는 내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에서도 방문을 하고 인기가 되게 좋은 공원이 되고는 있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작 웹지는 많이 이용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도 뭐 이용은 하는데 좀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와보셨냐고 여쭤본 게요. 서문 쪽으로 가면 기억하실 텐데 2단계 해당 사업에 오동 근린공원까지 포함하는 이제 위치에 그 오현적 환장으로 가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전 그거 보고 여전히 저게 있다니 씁쓸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길 좀 기대하면서 아까 여쭤봤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를 옮기려고 했었죠. 제 기억에는 대체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그 자리에 지하화하는 걸로 결론이 났던 걸로 네, 기억이 지하화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추진이 되는가 했더니 이제 지역 갈등을 핑계로 해서 여러 갈등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게티라고 할 만한 오연 적환장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2단계 사업은 그러면은 이제 언제 추진이 되냐, 어떻게 되냐고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매번 같은 자료를 받았지만요. 답변에서는 폐기물 시설 지하화, 골프클럽 이전 후에 지상부 공원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 꼭 사족이 붙습니다. 자치구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그래서 자치구에서 의견을 안 정하니까 시가 못한다고 자꾸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근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 북서울 꿈은 역점 사업이셨고 진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도 자치구 핑계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서 강북구에서 요번에 올해 해당 지역의 활용과 관련된 용역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도면 결과가 나올 텐데 서울시가 내년에 이어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지금부터 자치구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같이 해당 부지 변경 지하화 또 부지 위에 종합 스포츠 센터 같은 복합 시설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치구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상당한 수익이 생겨서 그거를 포기하기를 아까워하는 강북구가
적극적이지 않다. 저한테는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아닙니까? 네, 아마 맞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계획은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관점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그 골프장에 대한 이 세수가 문제인 것이지 골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며 강북구와 협의해서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창의적인 노력이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포기를 안 하니까 자치구가 그게 뭐 쌈짓돈이어서 안 한다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서 기다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현 적환장 문제도 네. 그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제가 네. 지난 선거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하여튼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두 가지를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가 나선다고 해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사이에 구청장도 바뀌었고 관련된 시구위원들도 변화했고 또 주거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민 구성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아이고 요거는 아니고 네. 둘레길 조성 사업 이번에 2단계로 단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건데요.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있어서 이것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는 17개의 출입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제 성북구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강북구 주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할 때는 그 17개 출입구들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맨 처음에 조성될 때 만들어진 이후로 보수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개선 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표지판은 붙어 있긴 한데 출입로가 그냥 원래 있었던 산길인 느낌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둘레길 정비 예산을 살펴보니 관련된 출입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의원 발의로 2건을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이거를 왜 둘레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경위는 지금 뭐 알지 못하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둘레길을 이왕 만드시는 김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좋은데 사실 둘레길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원래 다니던 길들이 많이 폐쇄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을 해봤을 때 기존 출입로들 개선 사업도 같이 올해는 내년엔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북부 여가센터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북서울공원 여가센터요. 북부공원 관리센터인데요. 인력면에서나 지원면에서 일단 따로 만드신 것은 좋지만 그만큼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리면서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제 많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혹시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해 약속을 추가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하여튼 북서울 꿈의 숲은 제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2단계 공사를 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셔서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 관계 속에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네. 저희 지역의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 또 시구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현재 강남권의 발전은 과거 60, 70년대 서울의 인구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강남으로 인구를 옮기기 위해서 강북 개발을 제한하고 주로 공공기관과 명문학교를 강남으로 강제로 이전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넓은 도로 교통망과 지하철 노선을 강제로 만들어가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강남권에 주요한 인프라가 다 몰려 있어서 강북권 주민들은 부족한 교통망을 통해서 강남으로 지옥철을 타고 꽉 막힌 도로를 달려 출근하고 실제로는 통학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화생활도 의료 서비스도 강남권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불평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권에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핑계로 무산되기 부주기수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진심이라면, 강북구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께 요구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